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에 입법 예고된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한 국장님, 어떤 내용들이 개정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첫째로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우선 변제 보호 대상자 기준과 이 최우선 변제액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최근에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을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이 기준인 이 환산 보증금의 액수가 인상이 됐고요. 네, 하나씩 일단 차분하게 살펴보죠. 우선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변제 문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 이 서울에 주택대출 3억 원을 받아서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집주인이 전세를 1억 원에 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집값이 4억 원이고 대출이 3억 원이고 전세가 1억 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를 했던지 아니면 실직을 했던지 해서 이 주택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경매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 집이 3억 원에 매각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위권자인 은행이 이 중에 이 3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고 후순위권자인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지게 됩니다.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령 집주인이 전세를 7,500만 원에 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세입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우선 변제 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00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각가 3억 원 중에 이 세입자한테 우선적으로 2,500만 원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순위로 은행이 2억 7,500만 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세입자한테 최소한의 보증금을 변제해주는 제도죠. 여기서 이 7,500만 원이 이제 보증금 우선 변제 보호 대상자의 기준인 것이고 2,500만 원이 최우선 변제액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랬고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액수가 각각 9,500만 원과 3,2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500만 원의 보증금 이하인 주택은 이제 최우선 변제 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고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3,200만 원이 변제가 되는 것이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게 8천만 원에서 이제 8천만 원에 2,700만 원으로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6천만 원에 2천만 원으로 그 외 지역은 4,500만 원에 1,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이제 제도가 다소 개선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액수군요. 서울에 이제 9,500만 원, 수도권에 8천만 원 보증금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수년간 이제 전셋값이 급등한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이 더 후퇴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9,500만 원 이하 전세 아파트는 29,362가구로 3만 가구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지난 5월 한 달간 이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을 했는데 74곳의 세입자 피해 아파트 중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였던 곳은 2곳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최우선 변제액은 뭐 더 심각하죠. 3,200만 원이면 뭐 월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보증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적용이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하우스푸어 주택에서 발생하는 깡통 전세 문제인데 하우스푸어의 대부분 아파트 소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제 깡통주택 문제 해소에는 뭐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개정안이 사실상 후퇴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 변제액이 오르면 수혜를 보는 쪽은 이제 세입자들이죠. 손해를 보는 쪽은 은행들일 거고요. 이 변제액이 늘어날수록 이제 은행의 대출 회수율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뭐 은행들의 입김이 기본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이 뭐 사실상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최우선 변제 문제는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증금 월세 전환율 이야기를 해보죠. 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을 연 14%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 전환이 되면 연 12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120이니까 12%고 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이제 2천에 120이니까 6%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3천에 120이니까 4%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이 부동산 투기가 일상화됐던 시기에는 이 자금 동원을 위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하게 되니까 전세가는 낮았고 월세는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가는 급등하고 월세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이 집주인이 갑이고 이 세입자가 을이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빨리 정상화를 시키려면 이 정부가 이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을 대폭 낮춰서 비정상적으로 비싼 월세를 빨리 낮춰줘야겠죠. 그러면 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이 전월세 난 문제가 이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중금리가 예금금리는 3%가 안 되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 수준이고 시중의 이 월세 보증금 전환율은 6에서 8% 수준까지 뭐 이미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한을 10%로 정하는 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보통 월세는 이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게 정상이고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적절한 전환율은 뭐 한 4,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전환율이 5%라고 4, 5%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 5%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가 되겠군요. 네, 그러려면 이 정부가 월세 전환율 상한을 5%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시중금리가 오르면 뭐 또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고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면 뭐 검토를 하면 되죠. 제가 알기론 대선 당시 이 박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이거를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5% 정도로요. 네. 근데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못한 거고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겨우 이제 10%로 낮춘 거죠. 그런데 이제 전환율을 낮추더라도 이게 월세 인하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인상을 이제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야당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공정임대료 제정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 뭐 우유값 오르는 거는 막아도 되고 전세값 오르는 건 안 막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828 대책에서 이런 부분은 다 빠져버렸고요. 네. 이제 결국 이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주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환율 상한을 무의미한 수준에서 낮췄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생색만 내고 실제 피해는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수준에서 정리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 보증금 문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 이번 개정안에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기준을 이 환산보증금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고 여기에서 보증금을 더해서 나오는 수치인데요.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00만 원 곱하기 100인 2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을 더해서 이 3억 원이 되는 거죠.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사업자 수가 72만 명인데 적용 대상이 65만 명으로 90%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나머지 10%는 보호를 못 받느냐 이거죠. 네. 이 문제는 이제 주요 핵심 상권인데요. 이 한국감정원의 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 사례 조사를 보면 지난 2분기 현재 이 서울 도심 상권의 이 50제곱 상가 환산 보증금이 평균 5억 1,40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 실제 강남역, 홍대 앞, 대학로 등 강남이나 이 강북의 주요 상권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위치한 1층 상가의 이 평균 환산 보증금은 4억 원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노른자 알짜 상권의 임대차 상인들한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 알짜 상권의 건물주들한테는 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뭐 대상이 다소 늘어났지만 우리 진짜 이제 규제를 하고 좀 이렇게 손해를 감수시켜야 하는 이 부유한 건물주들한테는 이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거여서 이것 또한 아마 이 정부의 이 부자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이제 생색만 내고 실제 은행과 집주인 이제 부자 건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 작은 정책 하나에서도 이 정부의 이제 계급성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3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